이거 올해 새로 나온 실내기인데 어때요? 아담하고 좋아. 사이즈도 정말 작고 가벼워. 게다가 12V, 24V 공용이야. 저거를 한 종류만 두면 돼. 너무 좋아, 이런 거. 여기 그리고 주의사항을 스티커로 붙여놨습니다. 뻔한 주의사항. 항상 물어보는 거. LU가 뭐니? LU는 LV, 로우 볼티지입니다. 근데 또 LU가 뭐니? V가 아니래. LED에서 V자 표시가 어려워서요. 그래서 LU, LV 둘 다 적어놨습니다. 조절한 세팅 방법도 있습니다. 괜찮지? 네. 안녕하세요, MD용입니다. 캠핑카와 트럭 드라이버의 필수 아이템 무시동 에어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시동 에어컨은 주차 중에 사용할 수 있는 DC 12V, 24V 에어컨입니다. 엔진을 켜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연료가 소비되지 않고요. 배출가스도 없는 친환경 에어컨입니다. 그래도 단점이 있는데요. 설치비가 좀 비싸고요. 전기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넉넉한 보조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배터리에 물려놓고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밤새 사용하면 자동차가 방전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용 에어컨과 무시동 에어컨. 자동차에 220V 가정용 에어컨을 설치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로터리 컴프레셔를 사용한 가정용 에어컨은요, 언덕에서 사용하거나 주행 중에 사용하면 컴프레셔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스크롤 컴프레셔를 사용한 무시동 에어컨은요, 경사지에서 사용해도 괜찮고요, 주행 중에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정용 에어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리냉매관을 사용하고요, 무시동 에어컨은 고무냉매관을 사용합니다. 구리냉매관은요, 자동차 운행 중에 발생하는 작은 진동, 충격이 누적되면 크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무냉매관은요, 진동과 충격에 매우 강합니다. 가정용 에어컨은 220V 인버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버터로 인한 전력 손실이 발생하고요. 반면 무시동 에어컨은 배터리의 전기를 바로 사용합니다. 전력 손실이 없겠죠? 전기 소모량. 무시동 에어컨의 소비 전력은 최대 800W입니다. 12V 제품이라면 최대 60A 전기를 소모하고요. 24V 에어컨이라면 최대 30A의 전기를 소비합니다. 실내가 시원해지면 컴프레셔의 회전 속도가 줄어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코 모드를 사용한다면 소비 전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무시동 히터에서 사용한 컴프레셔는 삼상 BLDC 모터입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삼상 BLDC 모터. 무시동 에어컨은 인버터 방식입니까? 요즘 전기를 적게 먹는다는 가정용 에어컨 무슨 방식이라고 하는지 아나요? 아니요. 인버터 방식이라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듀얼 인버터 막 그러잖아. 그렇군요. 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버터 방식 에어컨이 전기를 적게 먹는다. 왠지 모르겠어. 그냥 광고에서 그렇대. 제가 그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버터 에어컨이란 건, 인버터 뭔지 아십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예요. 왜 교류를 직류로 바꿀까요? 인버터 에어컨에는 직류, BLDC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BLDC 모터는 모터 제어기를 이용해서 속도를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돌렸다, 느리게 돌렸다. 그래서 인버터 에어컨은 다시 한번 말하면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그걸로 직류 BLDC 모터를 돌리는 방식입니다. 반면 무시동 에어컨은 어떻죠? 직류 BLDC 모터예요. 네. 인버터가 없어요. 왜? 교류를 직류로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네. 많은 고객들께서 무시동 에어컨이 인버터 방식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인버터를 사용하지 않는 직류 BLDC 컴프레셔라서 효율이 더 좋습니다. 그럼 고객은 다시 한번 물어봐요. 예, 그래서 인버터 방식은 맞나요? 지금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알아요? 예, 우리 에어컨 인버터 방식이 맞습니다. 저희 판매 페이지에도 인버터 방식이라고 거짓말로 적어놨어요. 왜냐?
광고에서 인버터 방식이 전기를 적게 소모한다고 너무 많이 말을 해버렸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어. 사실 인버터 에어컨의 핵심 기술은 뭐죠? 아까 직류 BLDC 모터입니다. 어떤 속도 제어가 가능한 BLDC부터. 네. 근데 거기까지는 광고에서 얘기 안 하고 인버터만 강조해놔가지고 우리도 그냥 인버터 맞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냉방 성능. 무시동 에어컨은 동급 가정용 에어컨보다 냉방 효율이 좋습니다. 하나, 같은 BLDC 모터를 사용하는데 인버터를 사용하지 않죠? 소비 전력이 같다면 냉방 효율이 당연히 더 좋아집니다. 둘, 여기 달려있는 게 스크롤 컴프레셔라고 합니다. 요건 가정용 에어컨에 달려있는 로터리 방식 컴프레셔입니다. 스크롤 컴프레셔가 구조상 로터리 컴프레셔보다 냉방 효율이 좋습니다. 간혹 이렇게 생긴 컴프레셔가 달린 무시동 에어컨이 더 최신형이 아닙니까? 라고 문의하는 고객이 있는데요. 구글 검색에서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바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크롤 방식과 로터리 방식 컴프레셔의 차이점.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되나요? 실내기와 실외기가 이렇게 떨어진 분리형 에어컨을 추천드립니다. 설치도 쉽고 냉방 효율도 좋습니다. 대형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천정 일체형 에어컨을 좋아하십니다. 시스템 에어컨처럼 에어컨 실내기가 자리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정 일체형 에어컨은 설치가 매우 어렵고요. 잘못 설치하면 비 올 때 이 틈으로 물이 새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천정 일체형 에어컨은 중국산이나 한국산이나 독일산이나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설치를 한 후에 다시 떼어버린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끄럽다, 물이 샌다, 고장률이 너무 많다, 이런 문제점들이요, 저희 천정일체형 무시동 에어컨에서는 모두 해결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우 조용합니다. 스타렉스와 같은 승합차에서는 에어컨 실외기를 차 바닥에 설치하는데요. 그럴 땐 컴프레셔와 냉각팬이 분리된 매립형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모델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런데 매립형 모델 설치할 땐 꼭 전문 설치점으로 가셔야 합니다. 자동차를 띄워놓고 아래에다 설치해야 돼요. 무시동 에어컨 난방. 무시동 에어컨으로 난방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 에어컨에는 난방 기능이 없습니다. 무시동 에어컨 난방은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에어컨보다 전기 소비가 더 많습니다. 겨울밤에 밤새 난방을 하려면 1000A짜리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낭비 아닌가요? 겨울 난방에는 무시동 히터가 최고예요. 엄청나게 큰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 아시죠? 그 전기 자동차도 전기 난방 소비 전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겨울에는 무시동 히터를 장착합니다. 설치 시 주의사항. 냉매는 자동차용 R134A 500g을 사용합니다. 에어컨 설치 점이시라면 10kg짜리 냉매 파는 통이 있거든요. 가스통 같이 생긴 거, 여기 한번 띄워주세요. 그거라도 하나 사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한테 요만한 깡통 보내달라고 하시면 저희도 난감해요. 참고로 저희 에어컨에는 실외기에 냉매를 넣어서 보내드립니다. 에어컨 설치하고 조립하고요, 냉매 밸브만 살짝 열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진공 작업은 필요합니다. 냉매관의 길이는 기본 4m입니다. 냉매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냉방 효율이 떨어집니다. 최대 6m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외기와 연결되는 전선의 길이는 5m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선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전압 강화도 심해지고요, 열도 많이 납니다. 배터리에서 출발하는 전압과 실외기에 도착하는 전압에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저전압 에러로 자꾸 꺼집니다. 오죽했으면 여기 저전압 에러 경고를 스티커로 만들어서 붙여놨겠습니까?
한여름 땡볕에서 무시동 에어컨을 사용하면요, 컴프레셔가 과열될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 태양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요만한 1m제곱의 공간에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는 시간당 1kW입니다. 무시동 에어컨이 사용하는 소비 전력보다 더 강해요.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단열이 가장 중요해. 고장이 많이 나나요? 자동차에 설치하는 무시동 에어컨은요, 기본적으로 고장이 잘 나는 제품입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단 계속 운행하면서 진동이 누적되죠. 위에서 비바람 맞죠. 막 날아다니는 낙엽이 막 이쪽으로 들어가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장이 많이 납니다. 독일산도 그렇고요, 한국산도 그렇고 중국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어컨이 고장났을 땐 번거로우시겠지만 에어컨을 분리해서 저희에게 택배로 보내주시면 일주일 만에 깨끗하게 수리해서 다시 보내드립니다. 저희 사실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저희가 이 무시동 에어컨을 취급한 지 6년 정도 됐습니다. 6년 동안 고장난 에어컨이 굉장히 많았겠죠. 주말마다 그 에어컨을 모아서 제가 직접 전량 수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리한 에어컨이 4,500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수리하다 보니까 무시동 에어컨이 무엇인지, 어떤 제품인지,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에어컨 딱 틀고 소리만 들어봐도 어디가 고장났는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무시동 에어컨에서 고장이 가장 많이 나는 부품은 바로 여기 실내기로 연결된 팽창 밸브입니다. 이 안쪽에 있어요. 팽창 밸브의 역할은 압축된 냉매를 좁은 관을 통과시키면서 좁은 관을 통과시킨 후에 분사시켜주는 역할이에요. 밸브 관 자체가 정말 작아요. 바늘구멍 같아요. 이 냉매관 안에서 에어컨을 많이 달리다 보면 얼음 조각이 생길 수도 있고, 냉매관이 한 3, 4년 지나면 안쪽에서 고무 부스레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애들이 막 순환하다가 팽창 밸브에 딱 걸리면 고장이 나는데요. 제가 그 팽창 밸브 뚫어보려고 그 컴프레서로 압축해가지고 쏘기도 했는데 안 뚫립니다. 교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고장나는 부품은 바로 BLDC 모터 제어기입니다. 24V는 괜찮은데 12V, 아까 제어기에 어느 정도 전류가 흐른다고 했죠? 무려 60A라는 엄청난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많은 전류가 흐르는 PCB 격파는 고장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파워 PCB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에어컨을 설치하고 3, 4년이 지나면요, 이런 밸브 부분에서, 연결 부위에서 냉매가 새기도 합니다. 이것도 아직은 완벽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에어컨이 냉매가 샌다는 게 아니라 3, 4년쯤 지나면 몇 대에서, 그것도 이제 진동이 누적되고 아니면 부식이 되기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땐 밸브와 냉매관만 교체해주면 잘 돌아갑니다. 컴프레셔와 냉각팬은요, 고장이 가장 안 나는 부품이에요. 원래 모터는 고장이 잘 안 납니다. 오늘은 무시동 에어컨에 대해 알아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